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웹 개발자 혹은 개발에 있어서 웹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하기 쉬운 오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정도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개발자 커뮤니티와 제가 개발자로 근무하고 경험하고 느낀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또 다른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웹 디자인은 웹 개발에 비해 쉽다라는 오해입니다. 이는 웹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들도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다루는 내용이 가볍고 배우기 쉽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딩하는 그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웹 디자인은 창작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독창적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개발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웹 디자인이 개발보다 쉽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발자에 대한 오해 그 두 번째는 개발자들은 프린터를 고칠 줄 안다입니다. 개발자이신 분들은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컴퓨터나 프린터, 프로젝트, 컴퓨터 견적 뽑기 등등을 의뢰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개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프린터를 고친다거나 컴퓨터 견적 뽑기 등등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바가 자바스크립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완전히 서로 다른 언어이고요. 마치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오해로는 HTML과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라는 것인데요. 프로그래밍의 정의가 머신의 명령을 대표하는 구조화된 문자로 된다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HTML과 CSS는 지정되어 있는 문자들을 나열하는 마크업 언어, 선언형 언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바스크립트는 엄연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개발과 개발자에 대한 오해 그 네 번째는 개발자가 되려면 관련 전공을 해야 한다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밍 실력은 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구직자의 대학보다는 개발 실력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부터 기초를 튼실히 쌓고 현업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대학을 나와도 반복문도 돌리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업에서 비전공자의 비율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비전공 출신 개발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꼭 전공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여자 개발자는 많이 없을 것이다 입니다. 저 또한 막연히 현업에 오기 전에는 개발자를 떠올리면 영화에 나오는 후드 모자를 둘러쓴 맥북에 쉴 틈 없이 타이핑하는 남자 개발자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많은 여성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실력도 상당히 뛰어난 개발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별에서 오는 특성 같은 것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오로지 본인의 역량과 노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개발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오해인데요. 실수를 두려워한다입니다. 개발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을 가끔 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배움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오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농담이 있죠. 코드가 작동을 안 하면 개발자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코드가 작동하면 개발자는 이건 또 왜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약간 과장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사소한 실수들이 자주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실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개발 도중에 실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되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면 정말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개발자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고객들의 오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유연하고 고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유연하다고 할 수 있고 고치기 쉬운 것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온전히 케바케입니다. 작은 글씨, 작은 화면, 작은 기능 등은 손쉽게 고칠 수 있겠지만, 화면에서는 단지 하나의 기능이지만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구조까지 변경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PM이 중요한 것이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조율하고 적절한 기능 설계 등을 잘 배분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개발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간혹 배우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하는 게 느리고 잘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우는 데 있어서 본인의 맞는 방법과 맞지 않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나에게도 쉬운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접근 방법,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고 조금의 꾸준한 노력이 곁들여지면 어느 순간 개발에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감을 잡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순간이 오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고통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른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